작년 7월 한 대학병원 응급실 CCTV 영상입니다. 긴급하게 실려 들어오는 환자. 가족들은 이날 이후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저희 아내가 지금 사고로 병원에 있고요. 이제 저희 아내, 저희 애기. 새 식구에서 둘째까지 임신해 출산 날만 기다리며 도란도란 행복하기만 했던 가족. 7월 2일 날 둘째 아이를 제왕절개로 수술로 해서 낳고요. 7월 3일 날 아침에 앉아있고 싶다고 해서 침대에 걸쳐 앉은 상태에서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서 뒤로 쓰러지는 거예요. 출산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겁니다. 현재 뇌 손상으로 8개월째 꼼짝도 못하고 입원 중인 상황인데요. 다른 병원에서 뇌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내의 빈자리는 모두 남편의 몫이 됐는데요. 4살 된 아들과 이제 생후 8개월 된 둘째 모두 엄마의 손길이 절실한 시기. 사건 당시 태어난 민서는 아직 엄마의 품에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했습니다. 지가 엄마 못 보니까 그게 좀 가슴 아프고 그럴 때 좀 힘들고. 건강하게 둘째를 출산했던 아내가 다음 날 갑자기 쓰러진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심장내과 담당의 말씀으로는 폐색전증으로 폐동맥이 막혀서 심정지가 온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전원된 대학병원에서 검사 결과 폐색전증으로 진단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는 정신을 못 차렸고요. 사람만 달라고 기도만 했습니다. 네, 산모가 쓰러진 원인을 전원된 대학병원에서는 폐색전증이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박사님, 폐색전증은 어떤 질환인가요? 예, 그 병명에서 나오다시피 색전, 어딘가 혈관이 막혔다는 소리고요. 그 위치가 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심부정맥에 있는 혈관에서 피 찌꺼기가 만들어지고요. 이러한 것이 떨어져 나가서 온몸을 돌다가 폐에 있는 혈관을 막게 됩니다. 이런 혈관이 막히게 되면 폐 전체가 문제가 생기고요. 폐 순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심정지까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증상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고 흉통이 있다가 실신하게 되고 의식이 없어지면서 심정지까지 일어나는 이런 그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폐색전증이 발생하면 막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어떤 처치가 이루어져야 하죠? 결론적으로 한번 일어나게 되면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걸 100% 막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급격하게 상황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응급처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족들은 의료진의 응급처치에 의문이 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남편은 의문점이 남는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고요. 네, 당직 의사가 와서 심폐소생을 멈추게 했고요. 다른 의사가 올 때까지 시간은 최소한 5분에서 10분 정도 흘렀고요. 남편은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지만 도착한 의료진은 이를 제지했다고 말합니다. 기록지에는 즉각 CPR 시행이라고 돼 있고 다른 원장들이 불렀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다른 원장들 올 때까지 심폐소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무 기록이 당시 목격했던 것과는 다르게 기록됐다는 건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고 확인을 하고 앰뷸런스를 타고 갔는데 응급실 도착해서는 또 다시 심정지 상태였거든요. 구급차에 동승했던 남편은 의료진이 이송 중 환자의 심정지를 발견하지 못했고 제대로 된 응급처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야 뒤늦게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제작진이 취재 요청을 했지만 병원 측에서는 답변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아내는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상태인데요. 남편은 남아있는 의문이라도 해결하고 싶습니다. 처치만 제대로 됐으면 이송만 잘 됐어도 뇌손상이 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제일 안타까워요.
이 가족이 의문스러워하는 점은 먼저 남편이 처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의료진이 이를 제지했다는 점, 그리고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에 다시 심정지가 발생했는데 이때 다시 처치가 없었다는 점인데요. 이 두 가지 상황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박사님? 병실에서 심정지 상황이 일어났고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보호자가 만약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의료진이 당도했을 때는 당연히 멈춰야 되는 것이고요. 나은 처치, 보다 더 나아가는 처치를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의료진이 제지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제가 현장을 보지 않아서 100% 말씀 못 드리겠지만 두 번째는 앰뷸런스 타고 가는 동안에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 앰뷸런스 환경은 사실은 진료실 환경보다 병실 환경보다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흔들리고 시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모니터를 적절하게 할 수 없었다는 점이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병 자체가 심정지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점을 생각을 할 때 크게 과실이라든가 잘못한 부분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네, 박사님은 의료진의 응급처치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사건 법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점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대학병원에 이송할 때까지 환자에 대해서 심장이 뛰는지 여부를 굉장히 밀접하게 관찰을 해야 되는 사건인데요. 대학병원에 도착했을 때 환자가 심정지 상태였다는 점에 비춰보면 구급차 내에서 환자에 대한 면밀한 감시가 이루어진 것인지 그 점이 좀 의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료기록부 관련된 부분인데요. 진료기록부를 보시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당직 의사가 마취과 의사를 부른 이후에 2분 만에 마취과 의사와 다른 의사가 도착을 했는데 2분 만에 기도사건하고 산소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 사건을 목격한 남편의 진술과 일부 다르기 때문에 진료기록부 원본을 확인해서 실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사후에 이 응급처치상의 어떤 과실을 숨기기 위해서 진료기록부를 수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제적인 모든 부담이 가족한테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게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변호사님? 과실이 인정된다면 산모가 젊은 나이에 비추어 봐서 60세까지 벌 수 있었던 소득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간병비와 같은 적극적인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위자료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산모의 나이에 비춰봤을 때 2억 원에서 4억 원가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과실 여부를 떠나 의료사고의 책임이 한 가족의 몫으로만 남겨지는 것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몫은 아닐까요? 여기서 마칩니다.